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5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번 주 한 화요일 정도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4,600포인트 정도에서는 충분히 시장은 조정이 나와도 괜찮다.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는 뭐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4,700포인트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5,000포인트가 1월달 내에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올라갈 때 상승 랠리를 꼭 같이 상승 기차에 타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올해 6월달부터 아침 7시부터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물론 명분은 이거예요. 그 전에 뉴스가 나오거나 악재가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이 9시 시장이 열리기 전에 반응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는 건 KRX라고 해가지고 한국거래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프리마켓, 그러니까 8시부터 9시 그리고 3시 반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하는 건 NXT라고 해서 넥스트레이드라고 해서 KRX와 넥스트레이드 두 가지의 회사가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침 7시부터 누가 하는 거냐? 지금 본장 있죠? 9시부터 3시 반까지 운영하는 KRX가 1시간을 NXT보다 더 땡겨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현재 NXT, 그러니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 나오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호가가 얇은 상태에서 작게 돈이 들어와도 주가가 펑펑 튀기 때문에. 근데 매도는 많이 하거든요. 매도는 어느 정도 해요. 하는데 그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KRX에서 본 시장에서 원래 운영하던 시장 주체에서 냄새를 맡은 거죠. 아, 그래? 너네 그럼 8시부터 해? 우리는 1시간 더 땡겨. 7시. 이러다가 이제 NXT가 오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물론 개인 투자자들을 빠른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라고는 명분은 만들었지만, 과연 KRX가 지금 상태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NXT가,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자꾸 눈에 걸렸던 거예요. 예, 사실은 그래서 본장에 있는 거래 대금이 좀 나갔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더 땡겨서 시장을 연다라는 건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예, 왜냐면 좀 어느 정도 좀 쉬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은 미국 시장처럼 뭐 이렇게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조금 뭐 한다면은 제가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사실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오늘에서 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벽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야간 선물 시장, 그러니까 우리 장이 종료하고 어제 새벽 시장에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뭐 스콧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의 원화 너무 약하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그 구두 언급 한마디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서, 사실은 저는 오늘 본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딱 열리고 환율 시장이 열렸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제가 쇼츠에 찍었다시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반도체나 자동차부터 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오늘 시장을 열어보니까 환율이 또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뭐 오늘 제가 이 다음 뉴스 요건데, 이창용 총재가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한다라는 건 뭐 거의 100%였죠. 근데 이창용 총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같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계속 귀에 거슬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되는 건 물론 성학개미들이 보따리 짐 싸가지고 외화로 바꿔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한국은행에서 M2라고 불리는 통화량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그래서 원화 자체가 값어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값어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달러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한 2달 전에. 그걸 오늘 정확하게 언급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물론 한국은행에 계시던 이런 재무부에 계시던 이런 분들이 당연히 저보다 원화 환율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잘 아시고, 저야 주식 전문가니까 제가 환율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할 정도의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M2 통화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현재 미국 기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통화량이 많이 풀린 건 맞아요. 예를 들면 국민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 15만 원인가 인당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원달러 환율에 부담이 되는 거 맞습니다. 물론 성학개미가 나가서 이제 나가는 돈이 아예 그건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분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얘기가 좀 샜지만 어쨌든 미국의 확실히 구도원금이 세긴 해요. 물론 오늘 본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하는 총재가 구도원금을 하는 거와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 하는 얘기의 무게감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조금 더 세게 언급이 가능해진다면 원달러 환율은 좀 잡을 수 있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쉽사리 원화 환율은 예측하는 게 아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시는 게 좋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4,700을 지금 넘어가고 이제 곧 있으면 4,800도 오겠는데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쭉쭉쭉쭉 밑으로 빠지고 있으면 원달러 환율 예민하게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잘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근데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 원화 별로 신경 안 쓰고 원화보다는 일단 기업의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물론 계속해서 찝어 넘어가야 되고 환율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돈케어. 너는 그래. 그래라. 나는 간다. 갈 길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얘기 이어가자면 일단 당연히 기준금리 동결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점점 내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당연히 동결을 해야 되고요. 아마 제가 100%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아마 올해는 많으면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미국이 얼마나 낮추는 거를 보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요거에 제가 좀 시간 할애를 좀 할게요. 인버스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 어디 이제 인버스 투자가 이번 일주일만 2천억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인버스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언제냐면 4,000포인트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인버스 투자가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가 어땠냐면 4,200을 뚫었다가요. 다시 4,000대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선 개인들이 하방 배팅을 한 거예요. 다시 시장 내려갈 줄 알고. 그래, 4,200은 너무 높았어. 다시 3,500으로 내려가야지 하면서 인버스를 배팅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5,000포인트가 가지 못하고 밑으로 하방으로 베팅하는 투자자가 일주일만 2,100억이고요.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인버스 말고 곧버스 있죠. 2배. 2배로 베팅하는 거, 곧버스. 곧버스가 이 2,100억 중에 1,400억이 됩니다.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투자하기 참 이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은요.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좋으니까 올라가겠지. 뭔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지. 라는 게 미국 주식의 특징이라면 우리나라 주식들은 뭐냐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너무 올라갔다.
너무 고평가야. 아, 얘네가 무슨 매출이 나온다고? 아,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야, PBR 이건데? PR 이건데? PBR 너무 높은데? 아직도 기업을 사고 팔 때 매출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본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와야 되지만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러니까 기술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의료, AI, 로봇,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펼쳐가지고 얘네 계속 적자 나는데요. 이거 투자 왜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성장주라는 건요. 보통은 PBR과 PER을 보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가 40만 원을 넘어서 많이 올라가니까 또 뭔 얘기가 나오냐? PBR 몇 넘었습니다. PER 넘었어요. 고평가예요. 말도 안 된다고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틀리냐고 제가 얘기 드리냐면 그럼 로봇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겁니다. 예, 로봇주들 중에서 돈 버는 기업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요? 돈 버는 기업 없어요. 예, 아, 그거 단순 테마잖아. 단순 테마가 아닙니다. 로봇은 현재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사업이 뻗쳐나가고 있고요. 우주항공도 단순 테마가 아니에요.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로봇 추진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늘로 날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버스 투자는 만약에 하셨다면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서 잘된 분들을 못 봤어요. 저는 주변에 진짜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많고 요즘에도 주변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아, 민멘토 인버스 이제라도 사야 돼? 제가 그럴 때마다 이 기사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려요. 예, 이미 형님보다 먼저 투자하신 분들 많습니다. 예. 예, 저는 뭐 하라 하지 마라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참 걱정이 많이 돼서 좀 많이 좀 서글프다, 슬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실적을 보고 매출을 봐야 되지만 너무 예전과 같은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강세업종은 로봇이 오늘 시장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역시 CES의 뭐 세론이다 라고 하면서 저번 주 내내 로봇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나 올라올 건 올라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실적 안 나오는데. 실적 안 나옵니다. 얘네 다. 조선기자재 어제만 해도 약세업종이 있었죠. 얘네 분명히 수주잔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올라올 거다. 조방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정유 쪽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SOL만 보시면 된다.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 금호석유화학 정유 쪽은 지금 뭐 이란 사태라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가가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증권주는 이제 작년 한 10월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셔라. 24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올 때까지 거래대금이 얼마나 늘어났으며 거기에 따라서 B2는 얼마나 늘어났고 예전의 거래대금과 지금 거래대금의 비교량은 엄청나다. 그러면 증권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한 거다. 이거는 답안지를 펴놓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다. 증권사는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약세업종 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좀 빠르게 할게요. 전력기기 좀 가다가 조정 나오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전력기기는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이 약세업종이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NC소프트가 리니지에 대해서 새로운 게임을 냈거든. 리니지 클래식 같은 게임을 냈는데 게임주들은 정말 요즘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조금은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비 쪽이라든지 부품 쪽 이쪽은 여전히 조정이 이번 주 내내 제약바이오랑 같이 나오고 있다. 요것도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되고 금융사가 안 좋아요. 은행 쪽 KB 금융 이런 것들 안 좋은데 아마도 현재 금융에 있는 자금들이 증권으로 옮기다 보니까 오늘 강세업종은 증권이 되고 약세업종은 금융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